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유합니다. 1982년도인가 3년도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봉생신경외과 병원을 맡아서 이제 진료를 할 때입니다. 어느 날 오전에 어느 할머니가 그 치마폭에다가 애를 이렇게 안고 제 외래로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응급실이 불과 한 2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 애 다리만 보이고 이제 양 다리는 보이는데 이제 몸체가 머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아주 당황해가지고 할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원장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래서 빨리 응급실로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응급실로 같이 갔습니다. 가서 그 애를 치마폭에서 이제 내리는 걸 보니까 너무나 비참해죠. 제가 의사생활하면서 가장 비참하게 본 장면이었습니다. 그 지금 생각해보면 애가 한 돌 정도 된 애인데요. 그 머리 위로 자동차가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뇌가 밖으로 다 빠져나오고 눈알이 또 밖으로 나오고 그런 상태였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시신을 수습을 하고 할머니를 위로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 사람으로서는 26살 때 장인 어르신께서 서울의 청량리의 대왕포로 화재 때 불에 이제 화마에 휩싸여 가지고 열로 인해 가지고 수덩이가 된 장인 어르신의 시신을 제가 거둔 것이 가장 비참한 장면이었고요. 의사로서는 그 아기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어른들의 잘못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인과응보가 있었다면 아마 이 아이의 그 조상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이 애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때 젊은 의사로서 그때 제가 33살 정도 됐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다시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응급실에 이제 환자 응급실에 이제 가고 어머니가 제게 이제 급하게 찾아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밀양 삼랑진 16살 정도 된 이모라는 아이인데요. 그 내과에서 아마 다이빙을 한 모양입니다. 다이빙을 하면서 머리가 먼저 다이빙을 했는데 아주 그 얕은 물이 돼가지고 목이 손상이 되면서 경수라고 해서 척수가 이제 다친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사지마비가 오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경추 5번, 6번에 이제 골절과 이렇게 이제 어긋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건 뭐 수술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살릴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호흡은 이 행경막이 이제 그것보다 더 위에 중추가 있기 때문에 행경막은 움직이는데 이 늑간의 근육은 일체 움직이지 못하니까 호흡 장애가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헤일로라고 그게 이제 HALO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머리와 가슴에 그 고정을 시키고 그 사이에 이제 이 바를 연결해서 목을 이렇게 이제 딱 그대로 고정시키는 그러한 시술인데요. 제가 뉴욕 대학병원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81년인가 2년인데요. 아마 헤일로를 경추 손상 환자에게 사용한 것은 우리 병원이 봉생병원이 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목을 수술을 해서 목뼈에 이제 그 골반에 있는 뼈를 일부 드러내 가지고 그 뼈로 연결해서 그 헤일로를 고정을 해 놓으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을 쓸 수 있게끔 더 이상 근등근등하지 않게끔은 이제 고정시켜주는
그런 시술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환자는 경수 손상 환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은 좋아지지는 않죠. 다만 있는 기능을 물리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제 6개월인가 지나가지고 그 헬로를 떼내고 이제 일반 브레이스를 해서 그렇게 이제 퇴원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치료비가 그때는 이제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액수가 굉장히 많았죠. 제 기억에는 아마 한 4, 5천만 원 정도 안 됐나 싶은데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삼랑진의 그 역 앞에 있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텃밭이라 그러면서 그 밭에 땅 문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얘를 제가 이렇게 수술하고 치료하고 살린 이유는 얘가 살아가라고 한 것인데, 이 땅 문서를 재주고 나면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가면서 이 애를 그렇게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십시오. 치료비는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이제 경수 손상, 척수 손상 환자들이 주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폐염하고, 그리고 이제 요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자꾸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우리 병원에 왔죠. 그러니까 이제 삼랑진에서 올라오기 힘드니까 우리 자천동에 조그마한 단칸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뒤에도 한 20년 이상 살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살아있는 동안에 저희 병원에 자주 이제 염증이 생기면 치료를 받고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생활 만 18년 하면서 잊지 못할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죠.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과 2학년 때 합기도를 하다가 급성 요추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인턴 말에 제가 환자를 들다가 이제 그 디스크가 파열이 되어서 제가 수술방에서 바로 병원 입원실로 바로 가서 이틀 후에 이제 수술을 받았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그 척추 디스크 수술 후에 이제 그 척추의 관절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늙어서 많이 좋아졌죠. 굳어져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젊을 때 의사 생활할 때 많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가 신경외과 의사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이 요추 간판, 보통 요즘 뭐 디스크 그러는데요. 그 디스크 수술을 제가 공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4년차 전문 의사가 될 때 제가 100례 이상 제가 집도를 한 것으로 아마 우리 시대에는 아주 기록이었을 겁니다. 전문 의사가 되기 전에 전공 의사로서 디스크를 집도를 100례 이상 한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전공의 동안에는 거의 뭐 한두 케이스를 한번 해볼까 말까고요. 이제 전문 의사가 되고 난 뒤에 전임 의사가 펠로를 하면서 좀 몇 케이스를 경험하는 막 그런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척추 디스크에는 제가 아주 자신이 있었죠. 그 뒤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현미경 수술법을 배우고 난 뒤에 우리 병원에 이제 수술 현미경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두 디스크를 제가 현미경을 가지고 다 수술을 해 주었죠. 그래도 현미경 사용했다고 해서 뭐 비급여로 해서 제가 돈을 더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환자에게 최소한의 그 손상을 주고 완치를 시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현미경 수술을 척추 디스크에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여동생이
그 디스크가 이제 탈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게 왔길래 제가 현미경 수술을 했는데요. 그 내 여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줬죠. 그만큼 요즘 뭐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그 현미경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척추 손상을 거의 주지 않고 그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경추 디스크나 또 흉추 종양이나 그런 척추 수술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한 5, 6년 지나고부터는 주로 뇌 수술을 주로 하고요. 물론 이제 척추 환자가 있으면 척추 환자 수술을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대구의 모 의과대학에서 수련을 받은 의사가 저희 병원에 온 지가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한 번은 이제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수술을 했다는 케이스인데 제가 회진을 하는데 환자가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는 겁니다. 수술하기 전이나 꼭 같다는 겁니다. 한 50대 초반에 부인이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이제 약을 쓰고 한 열흘 입원해 있었는데도 도저히 좋아지지 않아서 제가 그 의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술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믿고 일단 퇴원하셨다가 이 약을 먹고 한 달쯤 지나서까지 안 좋으면 그때 다시 오셔라 하고 제가 이제 보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 3, 4주 지나서 이제 외래로 보호자와 둘이서 왔는데요. 남편이 보호자로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딱 그 입원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거 보니까 그 자세가 척추 디스크가 터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통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우선 그 허리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걸 찍어 보니까 병은 요추 4번, 5번에 주된 병소가 있었고 3번, 4번에는 작은 병소가 있었는데 수술이 3번, 4번이 돼 있고 4번, 5번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명백하게 의사가 수술을 잘 못한 겁니다. 그래 이제 엑스레이를 그 뷰박스라는 이제 불이 있는 그 뷰박스에 이제 꽂고 수술하기 전에 있던 것을 꽂아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죠. 그는 있는 대로 말을 안 해줄 수 없어서 그 환자는 앉아 계시라 그러고 이제 그 남편 보호자를 이제 그 옆에 오시라 해서 자세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병수는 4번, 5번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3, 4번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 사고라기보다는 이런 실수는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장수가 만나를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도 해보는데 아마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바로 한 모양인데 그게 이제 수술 테이블에서 이게 테이블이 딱 그 수평이 돼야 되는데 약간만 기울여도 각도가 잘못 들어가면 이제 그 요추뼈라는 게 뭐 불과 뭐 한 2, 3cm 이 정도의 두께니까요. 그 정도는 이런 깊이에서 들어가면 약 한 3, 4도만 틀려도 앵글이 틀려도 그거는 4, 5번 대신에 3, 4번이 나타나고 누구나 다 디스크가 조금씩 있으니까 그것을 오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의사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는데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우리 병원을 이제 고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다시 재입원해서 제가 재수술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치료비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아있는 한 무료로
치료를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척추 디스크라고 그러면 그런 몇 가지 케이스가 꼭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보호자가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원장님, 제가 그때 불과 34살 때 아주 젊은 원장이죠. 원장님, 사실은 내가 택시 기사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봤지만 원장님 같이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해주는 의사는 처음 봅니다. 모든 것을 원장님을 믿고 맡길 테니까 원장님이 다시 수술해 주십시오. 그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하고 완쾌되어서 퇴원했습니다만 그 뒤에도 이제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목이 좀 아프다, 어디가 안 좋다 하면서 이제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 3, 4년 후부터는 그분이 이제 건강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오질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에피소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